과연 네이버 웹툰에 이만한 액션 웹툰이 몇이나 있을까요? 왕도에 잘 따른 서사, 추상입국 작화, 연출력, 매력있는 캐릭터로 충실한 기본기를 보여 뭐 하나 딱히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던 만화 격기 3반. 센놈 헬퍼 시즌1 외에 딱히 재밌다라고 할 만한 액션 웹툰이 없었던 저에게 격기 3반은 꽤나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만 라운드 70 정도로 들어가자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려 다른 의미로 저를 놀래키기도 한 만화 격기 3반. 오늘은 격기 3반의 희망편 리뷰를 통해 격기 3반의 장점을 알아보며 액션 만화의 기본기를 짚어보고 절망편 리뷰를 통해 격기 3반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희망편으로 장점부터 짚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기초 탄탄, 고추 탄탄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약하게 그지없는 주인공, 사연이 있는 주인공이 특리를 밟으며 강한 스승을 통해 성장하는 내용은 어디선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는 소년 만화의 전통 클리셰, 격기 3반도 주인공만의 특리에 마리아라는 스승을 만나 성장하는 전통 소년 만화의 루트를 타고 있죠. 이런 소년 만화의 전개는 다소 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주인공의 최종 목적지인 격기 3반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당연하고도 뻔한 결말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는 독자의 눈을 어떻게든 뻔한 전개에서 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작가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클리셰 비틀기 혹은 새로운 기믹 같은 변수. 격기 3반은 꾸준히 뻔하게 일어날 사건 중간중간에 변수를 넣어 반전을 줍니다. 그리고 이 반전으로 화마라 독자들에게 충격을 지속적으로 부여하죠. 이 충격은 독자들에게 주인공이 불리한 상황처럼 보이게 하는 눈가리개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 주인공은 주인공 버프라는 엄청난 특리를 받고 있음에도 당장의 상황에 몰입하게 만들어 불리하게 보이게 한 뒤 주인공이 어떤 변수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게 만들어 주인공을 응원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을 사용하죠. 예를 들자면 주인공의 예상치 못한 부상, 권태형의 전투 중 성장으로 인한 세기술의 등장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격기 3반은 전통 소년 만화의 왕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 좋은 전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외에도 초반부터 내용 진행에 자연스럽게 푸는 설명으로 격투기라는 만화의 주제를 독자들에게 각인시킨과 동시에 자신 만화적 표현 때문에 과장돼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기술들은 납득시키고 의문투성이로 가득한 마리아와 격기 3반에 대한 이야기에 적당한 완급 조절로 인한 흥미 유발, 빠른 진행을 고수하지만 주인공의 수련 과정이나 격기반 랭킹전의 구조 같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설명도 되레 넘기지 않고 짚으며 넘어간 점 등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가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고품격 서사와 연출입니다. 격기 3반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권태형의 핸디캡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서사의 조건인 극한 상황, 인물을 관통하는 대사, 사연으로 보여주는 인물의 신념과 간절함을 통해 발생하는 고조된 감정,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장면까지 갖췄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핸디캡 에피소드는 어떤 부분이 좋은 서사의 조건에 맞을까? 일단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권태형은 시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던 평소와 다르게 이상할 정도로 두들겨 맞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생리, 평소 생리날이면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권태형이 불의하며 시합에 출전한 것이었죠. 이 모습을 보고 코치는 항복할 것을 제안하지만 거절. 무인의 정신을 질 수 없었던 권태형은 그대로 시합을 재개합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 전투에 임하는 권태형이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죠. 사력을 다했지만 패배에 너무나 분해하며 오열하는 권태형과 그녀를 껴안아주며 위로하는 코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핸디캡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핸디캡 에피소드의 어떤 부분이 좋은 서사의 조건에 부합했는지 다시 보며 짚어보도록 합시다. 첫째, 극한 상황. 권태형은 생리라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리한 상황은 독자들로 하여금 언더독 효과를 일으켜 등장인물을 응원하게 만듭니다. 둘째, 인물을 관통하는 대사. 짧은 대사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녀가 무인의 정신이라는 신념에 얼마나 진심이고 노력하는지를 짧고 굵게 보여줌으로써 캐릭터의 상을 그려내 독자와 캐릭터 간의 거리를 더욱 좁힙니다. 셋째, 처절한 과정. 그로 인해 보여지는 간절함. 권태형이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공격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 이를 뒷받침하는 연출이 매우 중요한데 훌륭하게 표현함으로써 인물의 간절함이 돋보입니다. 넷째, 고조된 감정. 인물의 신념과 그 진실성을 알고 처절함과 간절함도 그 장면을 통해 받기에 부자연스럽지 않은 인물의 오열 장면입니다. 독자들은 이미 위 세 가지의 과정들을 모두 인물과 함께 해왔기에 감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다섯째, 배경을 이용한 장면의 마무리. 그 피날레로 인물들이 크게 담아내 감정을 더욱 고조합니다. 권태형을 뒤로하고 코치의 얼굴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대신 위로해주는 듯한 대리만족을 시켜주죠. 또한 마지막 장면으로 배경을 이용해 한없이 작아진 인물들과 다른 대사 없이 경기의 종료를 알리는 대사만을 넣어 여운을 남기는 깔끔한 마무리도 보여줍니다. 이런 핸디캡 에피처럼 좋은 서사의 구조가 격기 3반에서 전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만화는 더욱 재미를 얻습니다. 이번엔 연출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룰 장면은 시마민 vs 마리아전입니다. 시마민이 마리아가 밟고 지나간 눈자국을 밟는 장면. 이 장면엔 언젠가 마리아와 같은 강자의 길을 자신이 걷길 바람과 동시에 강한 마리아에 대한 시마민의 동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후에 이 눈자국 연출은 시합에서 다시 나오죠. 하지만 이 장면은 처음에 나온 눈자국 장면과 조금 다른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면에선 어린이가 그린 듯한 그림의 사람이 나옵니다. 작중 이 그림의 사람은 시마민 자신을 표현, 예전부터 최고였던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그림의 최고였던 시마민을 거대한 무언가가 무참히 밟고 지나가죠. 그 아래 깔려서 울고 있는 시마민, 그리고 무심히 뒤를 돌아 걸어가는 마리아. 이 장면을 통해 시마민은 사실 강한 마리아를 동경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최고였던 자신을 짓밟고 간 마리아의 강함만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게 표현됩니다. 사실 마리아 같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경 어린 목표가 아닌 마리아를 꺾고 다시 최고였던 자신으로 돌아가는 분노 섞인 목표와 진심이었던 그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마리아의 눈자국에 단 한 발자국도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이렇듯 장면만으로 독자들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여운을 남기는 연출을 보여준 격기 3반. 대사 하나 없는 장면이 수백 수천 개의 설명보다 전달에 크게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만화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중 하나이며 만화 작가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지표이기도 하죠. 격기 3반은 위 같은 서사와 연출을 통해 작가가 얼만큼 만화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독자와 함께 발단극기입니다. 사실 격기 3반이라는 존재는 격기 3반이라는 웹툰에 어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웹툰을 보면 알겠지만 초반부터 내용의 대부분이 다소 밝은 분위기에 격기 일반 학생들의 격기반 랭킹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격기
3반이라는 존재가 작중 중간중간 등장하긴 했지만 메인이 아닌 서브 내용으로 등장해 마리아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올리고 유지태라는 스토리라인의 종착지를 알리는 용도로 쓰이는데 그칠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격기 3반이라는 살인, 뒷거래, 조직이라는 너무나 어둡고 비현실적일 수 있는 요소가 갑자기 메인이 돼버리면 마치 웹툰의 초반부터 보여진 성장소년 만화라는 색채를 잡아먹어 독자들로 하여금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네? 라는 어색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해결책으로 작가는 강유리라는 설명충 캐릭터를 배치합니다. 만화는 격기반 랭킹전이 끝나고 난 후에 소년 만화에서 탈퇴하기 위한 격기 3반 이야기의 초석을 슬슬 쌓기 시작하죠. 그리고 작가는 이를 분석하고 전달하는 캐릭터인 강유리를 통해 이야기를 그려나가며 독자와 함께 더 깊은 세계관이라는 물에 발을 담급니다. 산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이 놀라 뒤질 수 있듯이 독자들이 갑작스런 분위기 변화로 이상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격기 3반이라는 깊은 물에 들어가기 전 작가가 캐릭터를 통해 독자와 같이 몸을 적셔가며 얕은 물부터 천천히 들어가는 것. 이런 방식은 중간에 스케일 키우거나 분위기 바꾸려다 속도 조절이나 크기를 감당하지 못해 망해버린 많은 사례들에 비해 아주 좋은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장면은 절망편에서 또 다르게 작용하게 됩니다. 희망편 리뷰는 여기까지. 자, 이제 절망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왕도 오브 더 왕도, 액션, 소년 웹툰 중에 가히 탑급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재밌던 격기 3반은 약 70라운드, 주인공의 타락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시덥지 않은 개드립, 진전 없는 내용, 밑도 끝도 없는 캐릭터 붕괴로 작가가 진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제부턴 절망편 리뷰를 통해 격기 3반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고 작가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희망편 리뷰에서 했던 말을 이어가자면 격기 3반을 칭찬했던 부분 중 하나는 강렬이라는 설명충 캐릭터를 통해 독자와 함께 더 넓은 세계관이라는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큰 세계관이라는 물에 들어갈 때 작가가 숙련된 시범인이고 독자가 미숙한 일반인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라는 공간에 초대하는 안내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작가에게 익숙한 세계관이라는 물에는 단단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 말이죠. 하지만 앞불사, 독자와 같이 들어가는 작가 또한 미숙한 일반인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머리가 끝까지 잠기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작가로 사실 격기 3반이라는 세계관에 대해 생각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유리 에피소드는 사실 그저 작가도 격기 3반에 대해 별로 생각해놓은 게 없어서 넣은 땜빵의 피였던 것입니다. 이는 격기 3반이 왕도를 잘 탄 소년 만화 같은 기본기에서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지만 독자적인 세계관에서는 엄청나게 약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학생들의 우당탕탕이 담긴 격기반 랭킹전이라는 내용 진전보다 성장의 중심을 둔 1부는 고퀄리티를 보여줬지만 일부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장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2부 주인공과 격기 3반이라는 메인 스토리라인에 들어서자 망가지는 게 이를 증명하죠. 이렇게 대충 본 내용에 대해서는 작가로 생각해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제가 격기 3반이 망가졌다라고 느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내용 끌기입니다. 2부에 들어 에피소드 역관까지는 괜찮았지만 이가 지나 마리아라는 스토리라인을 잡는 억제기가 사라지자 만화는 막장어부터 개막장이 쓸데없는 파이트클럽 얘기로 온 시간을 다 잡아 처먹기 시작합니다. 파이트클럽 얘기는 본 내용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에피소드입니다. 소년 만화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의 메시지를 담은 격기반 랭킹전 같은 것도 아니고 격기 3반과 주지태, 마리아라는 이야기에는 엄청난 걸림돌이 될 뿐인 에피소드죠. 단지 내용이 없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시간 끌기용 에피소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뭐 레드브린이 뭐니 양쪽 조직의 대립이 알바고 파이트클럽에서 누구의 누구랑 싸우건 그게 본문의 알바입니까? 제가 궁금한 건 강윤리를 통해 그렇게 이빨을 까놓은 격기 3반과 마리아의 얘기고 일부에서 집중 조명하지 못한 주지태의 얘기인데 말입니다. 그저 본 내용에서 돌리기 위한 얄팍하고 지루한 눈속임 에피일 뿐이죠. 뭐 파이트클럽 에피가 격기 3반을 졸작 개드립 개그만 하러서 탈바꿈 하는데 이피를 터졌다는 것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주인공의 타락? 이건 이해가 갑니다. 무력한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 폭력에 대한 강한 혐오를 더 강한 폭력으로 덮어버리는 주인공의 타락, 성장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표현하는 건 한 에피소드로 충분합니다. 징징대는 게 너무 길면 질리기 때문이죠. 또한 이걸 졸라 지속적으로 오래 졸라 산티하게 표현하니까 문제입니다. 주먹 나간다는 나쁜 놈, 리똥꼬 등 타락하고 난 뒤 말투도 저놈과 같고 하는 짓도 개빡대가리에 주변인들도 멍청이들밖에 안 나옵니다. 가장도 이런 과장이 없을 만큼 광대처럼 표현되다 보니 주인공이 진짜 힘들어서 각성해서 타락했다기보단 그냥 뭘 잘못 먹어서 지능이 매우 낮아진 등신으로밖에 안 보이게 되죠. 이러니 이전에 일부에서 고생고생하며 쌓아놓은 주인공의 빌드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느껴질 수밖에. 태붕도 이런 캐붕이 없다 보니 타락으로 얻는 멋보다는 개씨 비호감 캐릭터가 되고 이런 개씨 비호감 캐만 계속 나오는 에피소드로 지속되다 보니 안 하는 꼴 보기 싫어집니다. 세 번째,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유치해지기만 해진 내용입니다. 가벼운 거? 좋습니다. 저도 가볍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건 그냥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2부에 들어 초딩들이 좋아하는 똥꼬, 가짜 광기 같은 유치찬란한 개들인만이 격기 3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니 말이죠. 뭐 재밌는 개그도 가끔 있었고 개그는 취향이기 때문에 막 뭐라 할 말은 없다만 이런 걸 격기 3반에서까지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격기 3반 1부는 무거운 내용까지는 아니었어도 적어도 가볍진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한 아픔과 성장이 있었고 그를 통해 전해지는 무게가 있었죠. 이렇게 보면 몇 회가 동안 보여준 게 있었었는데 진짜 갑자기 이렇게 무게라고는 하나 없이 먼지보다 가벼운 만화가 돼버리다니 이 때문에 실망감은 배가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못했던 사람은 개선 못해도 그닥 실망이 되지 않지만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 이렇게 지옥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크게 실망스러울 뿐. 마무리해보죠. 작가가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분명 스토리라인에 뼈대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우수수 무너지다니,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단번에 보여지다니. 학원, 성장, 소년 만화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센 놈의 박용재 작가가 넓고 독자적인 스토리라인인 갓 오브 하이스쿨에서 무너진 것과 가다르게졌습니다. 넓고 독자적인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기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한다만 그냥 무너진 것도 아닌 개박살이난 두 작품인지라 크게 다가오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네요. 세 줄 요약: 1부는 개재밌다, 2부는 졸작이다, 1부까지만 봐라. 오늘은 격기산반 희망편을 통한 소년 만화의 기본기, 절반편을 통한 격기산반의 한계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나 되시고 전 이만 다음 리뷰를 준비해보러 가겠습니다.